지금까지 살펴본 별 리스트를 실제 C 소스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우리 구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배열 리스트에 대한 구조체 및 함수를 선언하고 헤더 파일이죠. 그리고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된 배열 리스트를 실제로 이용해보는 예제 프로그램까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소스 파일을 실제 작성을 해봐야겠죠. 저를 따라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장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솔루션 파일을 만들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자, 파일 가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누릅니다. 자, 여기서 솔루션 이름을 장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03으로 했습니다. 03. 그리고 우리 C의 DS라는 폴더 밑에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위치를 C의 DS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3장이고 3장이 첫 번째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이름을 03_01로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빈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로 해주기로 했다는 거,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 좀 주의해 주세요.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솔루션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C의 DS라는 폴더 밑에 자, 장별로 3장 솔루션이 03.sln 자, 이 파일이 솔루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솔루션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03_01 만들어졌었죠. 프로젝트 이름. 그래서 C의 DS의 03 밑에 03_01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만들어졌죠. 03_01.vcproj 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자, 탐색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실제 C 그리고 .h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리덱 사이트에서 우리 열혈 강의 자료구조 소스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죠? 자, 우리 C의 소스라는 폴더에 그 압축을 풀어서 같이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C의 소스의 3장 03 밑에 첫 번째 프로젝트인 03_01 폴더 밑에 가보시면 이처럼 프로젝트 파일뿐만 아니라 C와 H 파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을 3개를 열었는데요. 자, 이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우리 조금씩은 쳐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03_01 우리가 여러분이 만든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헤더 파일에 가볼까요? 헤더 파일 가서 추가 새 항목 어떤 파일을 추가할까요? 우리가 지금 추가하기로 한 파일은 array list.h 파일이었죠. 자, 여기 array list.h 파일. 자, C의 DS의 03 밑에 03_01 이 위치 주의해 주시고요.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럼 빈 파일이 생겼죠? 자, 그리고 소스 파일. 이 헤더 파일의 소스는 좀 이따 채우기로 하고요. 자, 소스 파일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추가 새 항목 어떤 거 추가하기로 했죠? array list.c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C라는 거, cpp가 아니라 C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추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별 리스트 실제 이용해보는 example.c 파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추가 새 항목 자, 이름에 example 03_01.c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소스를 복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키보드 이렇게 쳐가시면서 소스를 입력해가면서 배우는 게 참 좋지만요. 강의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A 복사 자, arraylist.h에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arraylist C
여기 C라서 array C 하시고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example 03-01 가서 저장. 예, 이렇게 소스를 일단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소스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베일리스트 헤더 파일 보기 전에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구조체 같은 경우에 내부 변수로 최대 원소 개수, 앞서 추상 자료에서 n이라고 그랬죠? 그 n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최대 원소 개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배열을 생성하고 그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최대 원소 개수가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죠. 그러니까 최대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개수만큼의 배열이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요.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는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빼기 1만큼 여기 인덱스가 이게 되겠죠. 개수만큼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 구현한 소스의 경우에는요, 이 배열에 어레이 리스트 노드 구조체로 배열을 생성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레이 리스트 노드가 일종의 랩핑, 덮어싸는 그런 구조체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해줬냐면요. example 01에서는 03_01에서는 저장되는 자료가 int 데이터 하나만 저장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배열 리스트를 다른 예제에서 사용하신다면 여기에 뭐 2개 또는 3개 혹은 뭐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레이 리스트 노드 구조체로 한 겹을 더 랩핑 한 겹을 더 이제 덮어 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향후에 이 배열 리스트를 이용하시는데 보다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소스에서 보시면요, 앞서서 설명한 그 부분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노드라는 구조체가 저장되는 기본 단위라고 그랬죠. 이 예제에서는 인티저 값 하나만을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플로트 스코어라든지 캐릭터 어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배열 리스트에 해당되는 어레이 리스트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에 좀 다소 익숙하지 않는 두 줄이 있습니다. C의 전처리 지시자,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서죠. 전처리 지시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if not define, 만약 if not define,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언더바 어레이 리스트 언더바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자, 일단 정의를 해야 되죠. define 언더바 어레이 리스트 언더바, 언더바 어레이 리스트 언더바를 정의를 하고, 자,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추가한다는, 인클루드 한다는 내용이죠. 어디까지 인클루드 한지 하면, 마지막에 end if를 만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바 어레이 리스트 언더바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언더바 어레이 리스트 언더바를 정의를 하고 end if를 만나기 전까지 중간에 있는 내용을 include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전처리 지시자 프리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교과서 123페이지, 교재 123페이지에 자세히 설명 나와 있는데요. 헤더 파일 여러 번 include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밑에 한 가지 더 있죠. 뭐냐면 true와 false라는 그런 상수값을 정의한 부분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f not define, common list def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common list def를 정의를 하고 true와 false에 대해서 define한 이 두 문을 포함시키고 include 시키고 and if 마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에서 사용된 상수값을 이처럼 전처리 지시자를 통해서
한 번만 인클루드되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더 파일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이 부분이죠. 앞서 추상 자료형에서 정의한 그 리스트에서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해서 미리 선회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추상 자료형 같은 경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추상 자료형은 일반적인 리스트였는데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를 구현하죠. 그래서 중간에 어레이, 크레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크레이트 어레이 리스트를 해줬죠. 그리고 그 밖에 그래서 add element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AL, 어레이 리스트의 어떤 그 약어죠. 그래서 AL이라는 약어를 추가해 줬습니다. 이처럼 함수의 어떤 이름을 다 다르게 해줬는데요. 굳이 왜 이렇게 해줬느냐? 예, 배열 리스트뿐만 아니라 연결 리스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그 구현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에서는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게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별로 이렇게 다른 그 연산 함수 이름을 줘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게 컴파일할 때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 이 점 중간에 식별절을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점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배열 리스트를 구현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살펴볼 연산은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열 리스트를 생성하고요. 원수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요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열 리스트를 생성하는 create array list 함수인 경우에는 input 값으로 최대 저장 원소의 개수, 기존의 n에 해당되는 max element count를 입력으로 왔습니다. 결과 값으로 생성된 array list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create array list는 최대 원소 개수가 0보다 큰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에 0이 되면 array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죠. 오류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널을 리턴하고요. 자, 그리고 최대 원소 개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끝나면 실제로 array 리스트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된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할당 성공했는지 점검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p 리턴이 널이라면 메모리 할당이 실패한 경우죠. 이 경우도 리턴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항상 에몰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아주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에 널 값이 리턴되는데 그 널 값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대입 연산을 실시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에몰록 이후에는 메모리 할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으면 최대 원소 개수와 현재 원소 개수 그리고 아직은 할당되지 않는 배열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초기값을 대입해 주게 되고요. 초기화를 실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배열을 생성해 주는 경우이죠. 즉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개수만큼 자, 우리가 저장되는 단위가 어레이 리스트 노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노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스트럭처의 그 구조체에 대해서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개수만큼 영역을 할당해 주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할당이 성공했는지 점검해 주게 되고요. 이 경우 만약 실패했다면 앞서 중간에 이미 에몰락 해준 게 있죠. p return 이거에 대해서 프리를 해주는 코드가 들어갔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성공했다면 memset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0으로 초기해 주는 거죠. 0으로 초기해 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비지 값이 많은 버그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리 할당 이후에 0으로 초기해 주는 아름다운 습관을 길러주기를 권장합니다. 성공했다면 생성된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원소를 추가하는 연산을 살펴봅시다. 원소를 추가할 경우에 배열 리스트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먼저 리스트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죠.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자료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한 가지 더 검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소를 추가할 때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때 그게 추가 가능한 위치인지 그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모두
최대 몇 개의 자료를 추가할 수 있죠? 우리 앞서 소스에서 max element count라고 했었죠? max element count 개수만큼 원소 개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이 그림에서 마지막 이 자리, 별의 마지막 이 원소의 인덱스는 어떻게 되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max element count 빼기 1이죠? 이 위치는 max element count 빼기 1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원소를 그러면 아무 위치에나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추가할 수가 있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 중간에 사이에 혹은 특정 위치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특정 위치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어디에 저장할 수 있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그 다음 위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소를 추가 가능한 위치는 위치 인덱스 0부터요. 어디까지죠? 현재 추가된 가장 마지막 위치의 다음 위치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 위치, 이곳의 인덱스에 따라서 current element count가 되겠죠? 바로 이 위치는. 왜냐하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원소의 위치가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이기 때문에 current element count까지 위치에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7페이지에 있는 소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소스 add element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add element가 아니라 중간에 al이 들어갔었죠. 이건 array 리스트의 약어에 해당되고요. C에서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array 리스트인 경우에만 특별히 add al eleme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로 array 리스트에 대한 포인터를 받고요. 그리고 저장 자료, 새로운 자료가 저장된 위치 인덱스죠. 그리고 저장된 자료에 대한 구조체 엘리먼트 값이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는 어떤 거였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기 전에 정말 그 위치에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바로 그 확인하는 부분이 이쪽 소스가 되겠습니다. 즉 줄로 치면 라인으로 라인 45, 44, 43, 42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리스트가 널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존의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런 널 체크를 해주지 않죠. 하지만 이런 널 체크를 해주지 않고 실제로 이런 다른 이 포인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만약 널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린다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리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포인터가 전달되었을 때는 반드시 널 체크를 해주는 무슨 습관요? 아름다운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현재 array 리스트가 가득 찼는지 않는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이제 array 리스트 full, 그래서 그게 true가 아니면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득 차지 않으면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가득 찼으면 어떻게 되죠? 이 if문의 반대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60라인, 61, 62라인이죠. 리스트 용량이 초과입니다. 즉 현재 가득 찼기 때문에 현재 max element count 개수만큼 자료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 추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그림에서 살펴본 바는 뭐냐면 바로 이 위치죠. 저장 위치 어디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위치 인덱스 포지션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 가장 오른쪽 엘리먼트의 그 바로 오른쪽 한 칸 더 그게 바로plist의 current element count인 거죠. 왜 current element count와 작거나 같다고 해줬죠?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위치 인덱스가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current element count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스에서 현재 추가하려는 포지션이 plist의 current element count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배열 리스트에서 원소를 추가할 경우에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추가될 경우에 오버라이트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저장된 원소들을 한 칸씩 이동시킨 다음에
원소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밑에 그림처럼 내가 추가하려는 곳의 위치 인덱스가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원소를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근데 제가 세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네, 가장 오른쪽 위치에 있는 원소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가장 오른쪽 위치가 뭐라고 그랬죠? 앞 슬라이드에서 네,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죠. 위치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시작은 그렇고요.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이동시켜주는 방향,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켜주는 연산을 진행 방향과 반대죠. 왼쪽 방향으로 차례대로 왼쪽 방향으로 원소들 한 칸씩 오른쪽 이동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한 칸 오른쪽 이동시켜줬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에 있는 원소를 오른쪽 한 칸 이동시켜줬고 이런 식으로 쭉 방향은 원소를 이동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 차례대로 이동시켜주는 원소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바로 포지션. 현재 포지션에 어떤 원소가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포지션까지 어디까지? 포지션에 있는 원소까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이 빈 공간이 되겠죠? 그때 비로소 원소의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소스 우리 책 교재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소스를 가지고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레이 리스트 우리 좀 전에 라인 45라인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래 단계 이 49라인, 50라인, 51라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가장 오른쪽 위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추가하려는 곳 위치 포지션까지 아이가 풀어나 갔다. 어디까지? 포지션까지. 어느 방향으로요?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가면서 결국 뭘 해준다는 거죠? P-리스트의 P-엘리먼트 I 플러스 1은 P-리스트 P-엘리먼트 I, 즉 위치 인덱스가 I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를 어디로 이동시켜 준다고 그랬죠? I 플러스 1, 바로 오른쪽 한 칸 옆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어디서부터? 가장 오른쪽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부터 내가 추가하려는 곳 포지션까지 차례대로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이런 연산을 수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47, 48, 49라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중간에 다 옮겨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추가하려는 포지션의 엘리먼트, 내가 추가하려는 원소를 대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죠? 현재 추가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1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결과값으로 추가에 성공했다라고 true를 리턴해주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앞서서 if문 조건이 또 있었죠? 추가하려는 곳 위치 포지션이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어레이스가 가득 찼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처럼 오류 메시지를 printf를 통해서 출력해 주고요. 리턴 값으로 어떤 값이 리턴되죠? 초기 값으로 펄스가 리턴됐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펄스가 리턴되고요. 이처럼 정상적인 조건을 만족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중간에 위치한 원소들 다 이동시켜 준 다음에 원소 추가에 성공했으면 true 값을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소의 제거를 살펴봅시다. 원소의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본 원소의 추가와 마찬가지로 중간 위치에, 즉 내가 원소를 제거하려는 위치가 위치 인덱스 포지션이죠. 이때 원소를 제거한 이후에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원소를 또 한 칸씩 이동시켜 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리스트는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 상태로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빈 곳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소를 이동해주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점이 주의하라고 그랬죠.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 내가 제거하려는 그 원소 위치에 인접한 가장 왼쪽 자료.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에 있는 원소를 제거한다 그러면 가장 왼쪽 자료가 어느 거죠? 포지션 플러스 1. 이게 가장 왼쪽 자료입니다. 이 왼쪽 자료부터 시작해서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방향입니다.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까지죠? 어디까지? 별의 끝까지. 별의 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 빼기 1이라는 거. 마지막까지 이동해 주면서 실제로 어떤 연산을 해주죠? 왼쪽으로 한 칸씩 원소를 이동시켜주는 연산을 수행해주게 되겠습니다. remove AL element 실제 C 소스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자, 앞서서 원소에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널 체크와 다음에 제거하려는 곳의 위치가 적당한지 먼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때 앞서 원소의 추가와 다른 점이 뭐죠? 포지션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동일하게 조사하는데 뭐보다는 작아야 되죠? current element count보다 작다. 원소의 추가인 경우는 뭐였죠? 작거나 같다였죠? 하지만 원소의 제거인 remove AL element에서는 포지션이 current element count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원소의 제거인 경우에는 마지막 원소, 즉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 이 위치에 있는 자료까지만 제거할 수 있죠. 그 다음 위치인 current element count 이 위치에 있는 자료를 제거할 수 있나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이죠. empty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게 포지션이 작다고 한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슬라이드에서 본 그 배열리스트에서 원소를 제거한 이후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칸씩 이동한 연산을 보시면 i가 포지션부터 시작합니다. 포지션. 그래서 어디까지죠? plist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작을 때까지. 자, 그러니까 그리고 i를 1씩 증가해주죠. 그림에서 보시자면 i 값은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보다 작을 때니까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2 바로 이 위치까지 i 값이 차례대로 하나씩 증가하죠. 증가해가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해주죠? i번째 원소를 i 플러스 1번째 원소로 대입을 해주는, 즉 원소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포지션 위치에는 어떤 자료를 옮겨주는 거죠? 포지션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이 자료를 한 칸씩 이동해줍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플러스 2 위치에 있는 자료는 포지션 플러스 1로 위치해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2 바로 이 위치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이동시켜주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이제 empty,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한 칸씩 이동시켜주고요. 그리고 현재 원소의 개수를 함께 감소시켜주고 원소의 제거가 성공했다고 true를 리턴해 준 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포지션 위치에 있는 배열의 원소를 반환하는 get AL element인 경우에는 리스트가 널인지를 먼저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반환하는 원소 위치 포지션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포지션이 작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작아야 되냐면 현재 plist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위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get array list length plist는 앞서서 우리 살펴본 원소의 제거 함수에서는 그게 어떻게 됐었죠? plist의 current element count와 같다고 그랬죠. 이것보다는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 무엇을 리턴해 주죠? 포지션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의 포인터를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리턴되는 포인터는 어레이 리스트 노드에 대한 포인트죠. 우리가 앞서 배열을 생성해 줄 때 배열의 기본적인 저장된 단위가 어레이 리스트 노드였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해 줬고요. 이 코드는 아래 코드와 동일한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역할이죠? plist의 p 엘리먼트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P 엘리먼트, 즉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포지션만큼 위치를 더 더해준 거죠. 이 코드와 위에 있는 이 코드는 동일한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있는 엘리먼트 원소에 대한 포인터로 P 리턴이 기현되게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디스플레이 어레이 리스트 함수의 경우에는 원소의 최대 원소 개수와 현재 저장된 원소의 개수를 출력해주고요. 그리고 루프를 돌면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원소들의 내용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getAL element, 우리 앞서서 그 원소를 반환해줬다고 그랬죠. 원소를 반환해주는데 포인터로 반환해줬죠. 그래서 화살표 연산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우리는 이 데이터가 인티저형, 인트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죠.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해준 역할을, 기능을 수행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이제 어레이 리스트 풀은 현재 배열 리스트가 가득 찼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로지는 간단합니다. 현재 저장되는 개수가 max element count와 같다면 이 경우가 true죠. 예, 이 경우가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 array list length는 무엇과 같죠? 리스트의 길이니까 현재 리스트에 저장된 원소의 개수 current element count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리턴해 주는 게 곧 get array list length고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array 리스트를 제거해 주는 delete인 경우에는, 자, 먼저 널 체크 먼저 해줘야 되죠. 무엇을 먼저 풀이해 주죠? 리스트에 저장되는 배열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풀이해 주고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풀이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배열 리스트 관련된 마지막 소스입니다. example 03_01.c 파일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 파일은, 이 소스는 먼저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저장 원소 개수가 6이죠. 최대 6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널 체크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리스트 초기화로 135 데이터를 추가해 주죠. 근데 추가해 줄 때 그냥 인티저 값을 바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 노드, 자, 이게 추가되는 단위죠. 그래서 리스트 노드에 노드점 데이터는 1 해줘서 위치 0에다가 노드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값으로 3을 노드점 데이터는 3 해준 다음에 p리스트 위치 1, 위치 1에다가 노드를 저장해 주고 위치 2에다가 데이터가 5인 노드를 추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레이 리스트 한번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시고 파일 모두 저장, 빌드 가서 03_01.01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빌드 성공했죠? 그런 다음에 뒤로 가셔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원소 개수가 6이고 현재 원소 개수 3이죠. 그리고 위치 0, 1, 2에 각각 135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준 게 뭐죠? 첫 번째 원소, 위치 인덱스가 0인 곳의 자료를 원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어레이 리스트 화면 다시 한번 출력해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get array list length, 이게 뭐라고 그랬죠?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를 가져오는 함수죠. 그래서 array count라는 변수에 이제 원소의 개수를 대입을 하고요. 폼은 i는 0부터 array count 잡을 때까지 i++,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get AL element plist I, 위치 인덱스 i번째에 저장된 원소에 대한 포인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위치 D, %D, 위치 포지션이 i죠. 여기에 대해서 값은 p-value, 화살표 연산자 데이터, 우리가 좀 전에 얻어온 어레이 리스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에서 실제 데이터 값을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스플레이 어레이 리스트를 다시 한번 더 구현한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어레이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도 리스트 내용을 출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구현한 또 포문을 통해서 리스트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제거해 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저장한 다음에 빌드를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인덱스 0, 1이 제거됐죠. 그래서 3, 5 한 칸씩 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만들어준 함수에 의해서
어레이 리스트 내용이 출력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